세계 전래 동화 네팔편 욕심꾸러기 왕과 생쥐 가족. 글 최경희, 그림 이형진. 아주 오래전 욕심꾸러기 왕이 네팔 왕국을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은 매우 호화스러운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궁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생쥐 부부가 이사를 왔답니다. 얼마 안 있어 생쥐 부부에게 첫째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생쥐는 신에게 기도했죠. 부디 튼튼한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엄마 생쥐는 힘들게 아기를 낳았어요. 어서 아기를 보여주세요. 아기를 본 순간 엄마 생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엄마 생쥐가 낳은 것은 아기 호랑이였지 뭐예요. 아기 호랑이는 쑥쑥 자랐죠. 엄마, 나는 이제 숲으로 갈래요. 만약 내가 보고 싶으면 숲에 와서 이름을 3번 부르세요. 호랑이는 훌쩍 뛰어오르더니 깊은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얼마 뒤 생쥐 부부에게 둘째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생쥐는 다시 신에게 기도했죠. 부디 어여쁜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엄마 생쥐는 놀랍게도 아기 공작을 낳았어요. 만약 내가 보고 싶으면 숲에 와서 이름을 3번 부르세요. 공작은 날개를 힘껏 퍼덕이더니 깊은 숲속으로 날아갔어요. 얼마 뒤 생쥐 부부에게 셋째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생쥐는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하나 둘 떠나는 것이 무척 마음이 아프고 슬펐답니다. 부디 귀여운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또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에 엄마 생쥐가 낳은 아기는 사람이었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소년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소년이 길에서 놀고 있는데 마침 왕실 이발사가 지나가다가 소년을 보았어요. 얘야, 내가 머리카락을 손질해주마. 이발사는 가위질을 하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소년의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더니 금실이 되고 은실이 되었거든요. 며칠 뒤 이발사는 왕의 머리카락을 다듬으러 갔어요. 왕이 이발사에게 물었어요. 궁궐 밖에 뭐 신기한 일이라도 있나? 이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욕심꾸러기 왕이 소년을 괴롭힐 것 같았으니까요. 왜 말이 없지?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니냐? 왕이 벌컥 화를 냈어요. 겁이 난 이발사는 어쩔 수 없이 소년의 신기한 머리카락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곧 병사들이 소년을 끌고 왔어요. 허락도 없이 내 땅에서 살았으니 너를 노예로 삼아야겠다. 사실 왕은 소녀의 머리카락이 탐났던 거예요. 하지만 호랑이를 데려와 궁궐을 지키게 한다면 죄를 용서하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마. 왕의 말을 전해 들은 엄마 생쥐는 생글생글 웃었어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소녀는 엄마 생쥐의 말대로 숲으로 갔어요.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곧 커다란 발소리가 들리더니 호랑이가 뛰쳐나왔어요. 내 사랑스러운 동생이 왔구나. 소녀는 호랑이 형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호랑이 형님은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엄청난 호랑이 떼가 궁궐까지 행진하자 왕은 겁이 덜컥 나서 숨어버렸답니다. 며칠 뒤 왕은 다시 소년을 잡아들였어요.
사나운 호랑이 떼를 궁궐로 끌어들였으니 너를 노예로 삼아야겠다. 하지만 궁궐의 뾰족탑을 공작으로 장식한다면 죄를 용서하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마. 왕의 말을 전해 들은 엄마 생쥐는 이번에도 방글방글 웃었어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소녀는 엄마 생쥐의 말대로 또 숲으로 갔어요. 공작 형님! 공작 형님! 공작 형님!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공작이 날아왔어요. 내 사랑스러운 동생이 왔구나. 소녀는 공작 형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공작 형님도 친구들을 불러 모았죠. 엄청난 공작대가 궁궐 위로 날아오자 왕은 깜짝 놀라서 숨어버렸답니다. 며칠 뒤 왕은 다시 소년을 잡아들였어요. 시끄러운 공작대를 궁궐로 끌어들였으니 너를 노예로 삼아야겠다. 하지만 네 어미가 코끼리와 싸워 이긴다면 죄를 용서하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마. 소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엄마 생쥐는 겨우 주먹만 한데 코끼리는 집채만 하니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소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엄마가 코끼리와 싸워 이겨야 용서해준대요. 엄마 생쥐는 미소를 지었어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엄마 생쥐는 온몸에 독약을 바르고 꼬리에는 가늘고 긴 줄을 묶었어요. 그러고 나서 소년의 소매 안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두둥두둥. 궁궐 마당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코끼리가 콧김을 휑휑 내뿜고 있었죠. 시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자 코끼리는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엄마 생쥐가 소년의 소매 안에서 잽싸게 튀어나왔어요. 코끼리는 쿵쿵 발을 굴렀답니다. 엄마 생쥐는 쪼르르 달려가서 코끼리의 코에 올라탔어요. 그러더니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죠. 동굴 같은 콧구멍을 지나서 머릿속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생쥐는 독약을 묻힌 몸으로 마구 뒹굴었답니다. 우당탕 꽈당. 코끼리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소년이 엄마 생쥐의 꼬리에 묶인 줄을 힘껏 잡아당기자 엄마 생쥐는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외쳤어요. 생쥐 만세! 만세! 욕심꾸러기 왕도 이제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영리한 엄마 생쥐 덕분에 소녀는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했고 어진 왕이 되어 네팔 왕국을 잘 다스렸답니다. 호랑이, 공작, 생쥐는 소년을 도와주었어요. 이처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해보세요. 특히 생쥐가 코끼리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그러한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코끼리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아이에게 이야기해서 자신감을 북돋아주세요.